요양원 예약하셨나요? 지금 당장 취소하세요. 2026년부터 나라가 여러분 집으로 찾아갑니다. 어두운 복도,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뒷모습,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정면 응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 잠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이러다 요양원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더 이상 혼자 두기 힘든데 시설 알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셨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정보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노후 20년,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27일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이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잠깐 정지. 아마 절반 이상이 모르실 겁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안 떠들었고 정부도 홍보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알고 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진작 이런 게 없었냐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짜리 혜택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가족들과 나눌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자리 잡으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파트 1 공감과 문제제기. 요양원 왜 다들 그렇게 두려워할까? 화면 전환. 요양원 복도.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요양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낯선 사람들이랑 같은 방 써야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보고 싶을 때 가족 만나기도 어렵고 뭔가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요. 이건 단순한 편견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2024년에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10분 중 8분이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집을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계신 어르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만 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수백만 명의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돌보느라 직장도 못 다니고 삶을 포기한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그동안 어르신들에게 선택지를 2개만 줬습니다. 혼자 버티거나 시설로 들어가거나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돌봄통합지원법은 바로 이 공식을 깨버립니다. 세 번째 선택지를 만든 겁니다. 집에 있되 국가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돌봐드리겠습니다. 파트 2 법의 탄생 배경.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회 본회의장, 법안 통과 장면. 돌봄통합지원법, 정확한 이름은 터모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8년에 걸쳐 전국 여러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8년의 준비 끝에 탄생한 법입니다. 이 법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장애가 생겨도 살던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이 개념을 도입해서 어르신 돌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고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도 모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늦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추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법 단순히 복지 서비스 추가가 아닙니다. 기존에 따로따로 놀던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의료 플러스 요양 플러스 주거 지원. 예전에는 의료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주거 지원은 또 다른 곳에서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창구가 3개라서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했고 서류도 3번 내야 했고 기다리는 시간도 3배였습니다. 이제 그게 딱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서류 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그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찾아오는 의료, 병원이 집으로 온다, 재택의료센터의 모든 것, 화면, 의사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오는 의료진 모습.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병원이 집으로 온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직접 여러분의 집으로 찾아와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주냐고요? 정기방문 진찰,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직접 댁으로 방문합니다. 혈압, 혈당, 체중 체크는 기본이고요. 복용하시는 약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처방도 해드립니다. 병원 예약하고 자식한테 연락해서 차 부탁하고 기다리고 이 번거로운 과정 없이 그냥 집에 계시면 됩니다. 둘째, 방문 간호. 퇴원 후 상처 소독이 필요하신 분,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 욕창 예방이 필요하신 분, 전문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와서 처치해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처치 받으러 병원 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셋째, 방문 재활. 무릎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신 분, 뇌졸중 후 회복 중이신 분,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와드립니다. 재활 치료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꾸준히 받으실 수 있으니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넷째, 구강관리. 이거 의외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치과 가기 힘드신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특히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돼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치과 서비스로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까지 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 복용 관리.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약 제때 드시는 게 정말 힘드십니다. 뭘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죠. 스마트 약 복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알림도 울려주고 제대로 드셨는지 확인도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본인 부담금만으로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기존 급여로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등급이 없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파트 4. 핵심 서비스 2. 일상생활 지원. 밥 걱정, 청소 걱정, 외로움 걱정 한 방에 해결합니다. 화면, 밝은 주방, 따뜻한 도시락이 배달되는 장면. 두 번째 핵심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의료 서비스보다도 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의료만이 아니거든요. 밥, 청소, 빨래, 외출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 시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돌봄 통합 지원법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하나, 식사 배달 서비스. 혼자 밥 차려 드시기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 균형 잡힌 식사가 직접 배달됩니다. 단순히 도시락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배달해드리는 분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복지사에게 알려주는 안부 확인 역할도 함께합니다. 1인 가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서비스죠. 둘, 가사 지원 서비스. 요양보호사 혹은 가사 지원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기본 가사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하고 창피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금 내고 당당히 누릴 권리입니다. 셋, 외출 동행 서비스. 혼자 병원 가기 힘드신 어르신, 버스 타기 무서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전문 동행 도우미 혹은 복지 차량이 집 앞에서 병원까지 데려다 드리고 진료 후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진료실 안에도 같이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처방전 받는 것도 도와드립니다. 넷, 긴급 안전 서비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긴급 호출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쓰러지거나 갑자기 아플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111구나 담당 복지사에게 연락이 가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장치 개인이 구매하면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이제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사회 참여 프로그램. 몸이 불편해도 집에만 계시면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인지기능도 빨리 떨어집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드럽게. 어르신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입니다.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아무도 없는 것이라고들 하세요. 이 서비스들이 그 외로움도 함께 채워드릴 겁니다. 파트 5. 핵심 서비스 3. 주거 환경 개선. 내 집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양원으로 바꾸는 법. 화면, 노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문턱이 없어진 현관. 세 번째 서비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가 좋아도 집 자체가 위험하면 소용없거든요. 통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입원 사고 중 1위가 바로 낙상, 즉 집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지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발을 헛딛고
이런 사고 하나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수술 후 회복이 길고 그 과정에서 폐렴이 오거나 합병증으로 빠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주냐고요?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세면대 옆 샤워 공간에 안전바를 달아드립니다. 이걸 혼자 구매하면 설치비까지 수십만 원인데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 욕실 바닥, 현관, 주방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코팅 처리를 해드립니다. 문턱 제거, 방문, 화장실 문, 현관 문턱을 없애거나 낮춰서 휠체어나 보행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조명 개선, 어두운 복도, 계단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사고를 예방합니다. 경사로 설치, 현관 앞에 계단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해서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홈기기 연결, AI 스피커나 스마트 기기로 불 켜기, 온도 조절, 긴급 호출 등을 음성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모든 공사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최소 본인 부담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은 100% 무료입니다. 강조. 생각해보세요. 이 공사들만 해도 개인이 돈 내고 하면 최소 수백만 원입니다. 이게 국가 지원으로 해결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진짜로요. 파트 6. 대상자 확인. 나는 받을 수 있나요? 5분이면 확인됩니다. 화면, 체크리스트 형식의 그래픽.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들만 받는 건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종류와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기본 대상자 기준입니다. 1순위,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현재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 보유자도 포함됩니다. 2순위,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 이분들이 이 서비스의 핵심 대상입니다. 3순위, 장기요양 신청을 안 하셨지만 어려우신 분 공식 등급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순위, 돌봄 제공자가 없는 1인 가구, 어르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가족이 없거나 멀리 계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제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가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가요?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거나 낙상이 걱정되시나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동이 힘드신가요?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이 있으신가요? 최근 6개월 안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 사시거나 가족과 따로 사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파트 7. 신청 방법, 완전 정복. 이것만 알면 5분 만에 신청 끝납니다. 행정복지센터 외관, 통합지원창구, 안내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있어도 신청을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 방법을 정말 단순하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스텝 1. 전화 한 통이면 시작입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밤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상담사 선생님이 안내해드립니다. 스텝 2. 동사무소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실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통합지원창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딱 2가지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없으면 현장에서도 확인 가능. 스텝 3. 요구조사 신청 후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 힘든 점, 걱정되는 점 다 말씀하세요.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말씀하실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스텝 4. 서비스 연계 및 시작 호구조사 후 보통 2주 이내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케어 플랜을 짜드리고 이후에는 담당 케어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해 드립니다. 포인트 강조. 절대 잊지 마세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전화 한 통만 해드리면 됩니다. 실제 사례 3가지. 이 서비스로 삶이 바뀐 어르신들의 이야기. 화면, 따뜻한 일러스트 또는 재현 장면.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경기도 78세
박 어르신? 요양원 가기 싫어서 울었어요. 박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는데 퇴원 후가 문제였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재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라면으로 때우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잠깐 오는 형편이었고요. 결국 자녀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씀하셨대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내 집 두고 어딜 가냐고. 그런데 퇴원 직전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청하셨더니 2주 후부터 물리치료사가 주 3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시락도 매일 배달됐고요. 한 달에 한 번 의사 선생님도 방문 진찰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박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혼자 걸어서 동네 산책도 하십니다. 경로당도 다니세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자녀들이 말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내가 원하는 걸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부산 83세 이 어르신 치매인데도 집에서 지낼 수 있어요. 이 어르신은 경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요양원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요양원만은 절대 안 가겠다고 버티셨습니다. 결국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낮에 이용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집에는 스마트 홈기기가 설치되어 가스 자동 차단, 낙상 감지 센서가 작동합니다. 밤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갑니다. 지금 이 어르신 65년 살아온 집에서 여전히 사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요양원보다 더 안심이 돼요. 사례 3. 서울 71세 초의 어르신. 아내를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최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오른쪽에 마비가 온 아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혼자 돌보다 보니 최 어르신 본인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른바 간병 소진 증후군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이러다 나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나, 갈등이 심했습니다.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자 아내분 분에게는 방문 간호, 방문 재활,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연결됐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 시간에 잠깐 외출하거나 쉬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로 최 어르신 본인도 상담과 간병자 교육을 받으셨고요. 지금 두 분 계속 이어서 써줘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우리 편이 돼준 것 같아서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파트 9.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 부모님뿐 아니라 돌보는 자녀들도 지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있습니다. 화면. 피곤한 표정으로 부모님 곁에 앉아있는 중년 자녀 모습. 여기서 잠깐 시청하시는 분 중에 어르신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부모님 댁 가고 병원 예약하고 약 챙기고 기저귀 갈고 몸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내 삶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에 죄책감까지 겹쳐서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번 돌봄통합지원법에는 가족 돌봄자를 위한 지원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 돌봄 휴가 지원. 가족 돌봄으로 직장에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연차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실제 급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 보전도 검토 중입니다. 둘, 단기 보호 서비스, 돌봄 공백 해소. 가족이 갑작스럽게 입원하거나 출장 여행 등으로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어르신을 단기로 보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장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단기 보호로 해결되고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셋, 심리상담 지원. 돌봄 제공자들의 소진과 우울증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제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자를 위한 무료 심리상담 및 자조 모임이 지원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넷, 돌봄 기술 교육. 처음 간병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욕창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이동 보조는 어떻게 해야 허리가 안 다치는지, 치매 어르신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자녀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국가가 이제 함께 짊어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손을 잡으세요. 그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파트 10 장기요양 등급 신청 총정리. 아직 등급 없으신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화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표 그래픽. 이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저렴하게 받으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등급 신청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등급받으면 뭔가 낙인 찍히는 것 같아서 하고 망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등급은 얼마나 아프냐를 판정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혼자 밥 먹기 힘들고, 혼자 씻기 힘들고, 외출하기 힘들면 그게 바로 등급 대상입니다. 등급 종류와 대략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등급,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 치매 환자 중 경증,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 5등급 인지지원 등급도 생각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15777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롱텀체 돈도R 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심사를 하고 보통 30일 이내에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 판정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강조. 심사 받을 때 좋은 날처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힘든 날의 모습이 실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힘드신지, 무엇이 안 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미리 메모해 두셨다가 심사 때 보여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파트 1는 돈 걱정 해결. 얼마나 드나요? 본인 부담금 완전 정리. 화면, 비용 계산표, 그래픽.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도 돈이 문제죠.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기준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의 15%로가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한 달에 30만 원어치 이용하면 본인 부담은 4만 5천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본인 부담 6%로 감경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는 일부 부담, 일반 어르신도 정부 보조를 받아 훨씬 저렴하게 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한 끼에 1,000원, 3,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만 있습니다. 비교해드리며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급 요양원 기준으로 한 달에 본인 부담만 60만 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서비스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 차이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납니다. 게다가 삶의 질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과 시설에 있는 것, 두말할 것 없이 집이 훨씬 낫습니다. Part 1-2 흔히 하는 오해 5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지금 바로 잡아드립니다. 화면 OX 퀴즈 형식의 그래픽 이 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해 5가지 지금 바로 잡아드릴게요. 오해 1. 이 서비스 받으면 나중에 요양원 가기 어렵다. 아닙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는 중에도 언제든지 시설 입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설 입소를 막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 2. 나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해당 안 된다.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이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신청해봤자 대기가 너무 길다. 일부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퇴원 직후 서비스 영예는 빠르게 처리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더 빨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해 4. 방문 요양 선생님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정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면 담당 케어 매니저에게 말씀하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게 이 서비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해 5. 자식들이 신청해주면 낙인 찍힌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납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당히 누리셔야 할 혜택입니다. 파트 13. 앞으로의 방향과 확대 계획.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화면.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햇살 가득한 마을 이미지.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시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AI 돌봄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어르신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낙상이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는 기술, 혼자 계신 어르신의 수면 패턴, 식사 여부, 활동량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서비스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AI 반려 로봇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벗이 되는 것을 넘어서 약 복용 알림, 가벼운 재활 운동 코칭, 치매 예방 인지 훈련까지 해줄 수 있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방문 의료의 확대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일부 지역, 일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택 의료 서비스가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용 재가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치매는 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집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 배회 감지 기술, 야간 긴급 지원 등이 결합된 패키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돌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설이 중심이었던 시대에서 집이 중심인 시대로, 서비스를 받으러 나가는 시대에서 서비스가 찾아오는 시대로, 이 변화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파트 24 자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해드리세요. 화면, 부모님 손을 잡고 있는 자녀의 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 걱정에 마음이 무거운 자녀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 안 가겠다고 하실 때 그게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공이고 싶다 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내 손때 묻은 살림살이, 수십 년 앉아온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골목.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물건이나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삶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걸 빼앗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세요. 엄마, 아빠, 요양원 안 가도 돼. 나라에서 집으로 와서 도와준대. 우리 같이 신청해보자.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꿉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스스로도 기억하세요. 효도는 모든 걸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도움을 잘 활용해서 부모님이 더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더 현명한 효도입니다. 파트 1, 2.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3가지. 영상 끄기 전에 이것만 하세요. 화면, 실행 체크리스트 그래픽. 자,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 1번, 전화번호 저장하기. 지금 바로 핸드폰을 드시고 129를 저장하세요. 이름은 돌봄 통합 지원 신청이라고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찾기 쉽게요. 이 번호 하나가 여러분 또는 부모님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 2번, 주변에 공유하기. 이 영상 지금 바로 부모님 단톡방, 형제자매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특히 시골에 혼자 계신 부모님, 요양원 걱정하시는 지인, 지금 바로 이 영상 링크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 3번,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아까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기억하시나요? 혼자 식사가 어려운지, 낙상이 걱정되는지, 병원 이동이 힘든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129에 전화하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세요.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해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OOT로, 클로징 멘트,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인 게 두려운 거입니다. 화면,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어르신, 문 밖에서 방문 간호사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여는 모습, MC,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진심을 담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듭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운 건 나이 드는 게 아니라 혼자인 것입니다. 아파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 먹고 힘들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이 법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살던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차례입니다. 당당하게 받으세요.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잠깐 멈추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직접 신청해 보셨는데 어렵다거나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해
저 샘박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연구소의 샘박이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신청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지원창구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지고 KR